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파티를 벌이던 귀족들과 달리 프랑스 그 당시의 시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바로 이때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만 시작했어요. 그런데 국가 자체도 재정이 힘드니까 세금만 더 뜯어가게 되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세금이 징수됐어요. 왕이나 영주의 지배 아래 있는 토지의 따위유라고 하는 것을 부과했죠. 그다음에 교회에는 11조를 냅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머릿수에 맞춰서 내는 인두세도 있고, 그 영주가 독점하고 있는 물방앗간에 있는 제빵기라든가 포도 압착기 이런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또 내야 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상황을 풍자한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엄청 유명해요. 파비앙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자주 봤어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어요. 네? 교과서, 사회 교과서. 자, 이게 뭐예요? 여기 보라색 옷을 입고 가슴에 십자가가 걸려 있죠? 성직자. 성직자가 일신분이에요. 일신분. 이신분 귀족이에요. 귀족. 귀족 머리에 꽂혀 있는 게 저 타조 깃털이에요. 칼을 차고 있다는 것,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게 귀족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등에 올라타 있어요? 평민. 이게 평민이에요. 제3신분이에요.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평민들이에요. 바로 밑에 있던 이 평민들인데 이 사람들의 사치를 위해서 98%에 해당하는 이 평민들이 모든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 불만 이런 게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 그림 속에는 당시 프랑스의 신분에서 비롯된 불평등한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등이 있다고? 불평등이 뭐가 불평등일까? 정답. 뭐? 농업민 뭐 이렇게 일을 하는 듯한 걸 표현했는데 너무 할아버지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타서 그래 지금.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 힘들면 저렇게 돼요.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젊어도 늙어요. 힘들면. 땡, 틀렸습니다. 정답. 예, 케이디. 거기 동물들도 있는데 혹시 뭐 이런 높은 사람들만 뭐 사냥이나 이런 거 뭐 2%만 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답이 정답이에요. 진짜요? 정답이에요. 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당시 새나 토끼나 어쨌든 동물을 사냥한 권리 이거는 귀족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힘든 시기에 그 농민 반란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요구 조건을 내걸어요. 거기에 꼭 들어있는 게 뭘까? 우리도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건 좀 하게 해주지. 그럼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어가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여기는 약간 옛날 불어이고 그 요즘 말로는 하면은 Il faut espérer que ce jeu-là finira bientôt. 이러한 농간이, 이러한 장난질이 곧 끝나기를 바란다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그 간절한 어떤 바람, 이런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극복돼야 한다. 이런 바람이 여기 그 그림에 들어있는 거겠죠. 시민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생겨납니다. 국고를 탕진하고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예산을 거기다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영국이 언제나 가장 큰 적이었으니까 지원하고 나선 겁니다. 1789년에 프랑스 왕국이 총 수입이 4억 7,500만 리브르였다고 해요. 그런데 루이 16세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는 동안 거의 한 3, 4년 정도 참전했는데 그 사이에 한 20억 리브르를 썼어요. 그러니까 1년 예산 전액을 거기다가 독립전쟁을 지원하는 데 쏟아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독립에 성공했어요, 결국. 영국부터 독립했는데 미국이 독립한 뒤에도 교역을 했던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뭐야? 황당해. 프랑스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아요. 프랑스는 오히려 빚만 늘어났어요. 야, 그럼 그 돈도 어차피 다 서민들 세금이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를 루이 16세가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하자고 정한 거예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크게 작용을 했어요. 결정을 하도록 부추긴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이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스스로 비난을 자초한 그런 부분인 거죠. 아이고. 바보였네. 그러니까 독립전쟁까지 지원된 그래서 힘들었는데 왕실 재정이 이제 거의 파탄난 상황이었죠. 그런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 속에서 선례를 이끌어내요. 어떤 엄청난 결심을 하는데 세계사 교과서에는 삼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삼부회가 사실은 전국 신분회의입니다.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 평민, 왕이 세금을 걷어도 좋다고 동의해주는 기관이에요. 신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가지고 세금을 그 사람들도 내게 하라고 그러면은 성직자나 귀족이 내겠어요? 거기 찬성하겠어요? 찬성 안 해. 당연히 반대하죠. 그리고 신분마다 한 표야. 인구가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머릿수가 아니고 항상 2대 1이네요. 2대 1로 언제나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항상 역사 속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이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루이 16세 스스로가 거기에 반대를 해요. 감히 너희 평민 따위가 내 말을 거역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민들이 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말하자면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 프랑스를 만들려고 한 거죠. 루이 16세는 거기에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평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 회의실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평민들이 근처에 있는 테니스 코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설사 강제로 대표들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이면 그곳이 어디건 국회임을 밝힌다. 필요하다면 어디서라도 모일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선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이 16세의 관점으로 이것이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군대를 불러들였어요. 루이 16세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 루이 16세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시민들이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프랑스의 역사를 바꿔놨다고 하는 겁니다. 파리 영상을 좀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특히 주목해야 될 장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까 얘기를 다시 또 조금 더 계속하자면은 파리 시민들은 엄청나게 화가 있었어요. 근데 루이 16세가 국민의회까지 이제 해산시켜 버렸어요. 더 이상 시민들은 참지 못하고 이제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바스티유로 간 거예요. 왜? 바스티유가 절대 왕정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프랑스의 역사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리 중심지에 우뚝 서 있는 바스티유 감옥의 성탑. 이것은 봉건제도의 상징으로 보였어요. 바스티유는 파리 동쪽에 있던 원래는 요새였어요. 요새였는데 루이 13세 이후에 계몽사상가라든가 어떤 정치범 이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보기엔 뭐예요? 타파해야 할 대상이죠. 그리고 이 감옥을 습격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감옥에 가면은 무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무기군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었어요. 화기랑. 그것이 1789년 7월 14일입니다. 그래갖고 7월 14일이 프랑스 혁명이 시작을 알린 그런 날이라고 보통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민들은 여기를 습격했는데 여기에 또 갇혀있던 죄수들을 만나요. 가서 봤더니 죄수가 딱 7명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기꾼 4명이랑 정신 이상자 2명, 바람둥이 1명뿐이었어요. 아, 정치범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낼게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 바스티유 여기를 습격했다가 죄수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물건을 발견해요. 시민들이 발견한 건 뭐였을까요? 물건? 감옥에 있을 만한 특별한 물건. 아, 파비앙. 파비앙. 바게트. 바게트? 아니요? 네, 아니에요. 바게트 없어요? 아니에요. 프랑스인이면 무조건 바게트 있을 줄 알았는데. 빵은 이제 몸의 양식이죠. 마음의 양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 예. 뭔가 책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책 중에서 어떤 책이었을까요? 책이야? 규현! 아, 성경? 어? 아니에요, 못 들었죠. 성서? 성경? 아닙니다. 혜성.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 생각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뭔가 계몽서적? 서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답입니다. 오. 여러 종류의 금서였어요. 네? 금서. 금서. 이거를 금서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철학서라고 불렀어요. 그게 철학을 다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왕이나 국가를 비난하는 어떤 시나 노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중상 비방을 담은 중상 비방문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곳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서를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 정부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스티유를 파괴했어요. 시민들이 그냥 다 맨손으로 돌을 하나하나 나른 거예요. 그 돌을 어디다 썼을까요? 콩코르드. 그렇죠. 바로 그 돌을 갖다가 콩코르드 다리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구체제를 이제 짓밟는다는 의미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콩코르드 다리를 만든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밟잖아요. 옛날 체제를 밟고 올라간다. 옛날 체제, 구체제를 이제 집 밟는다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콩코르드 광장으로 가는 그 다리의 다른 이름이 혁명의 다리입니다. 아, 그래서 혁명의 달이구나. 상상이 안 되는 게 요즘 바스티유는 젊은 애들이 노는 동네예요. 되게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아 저기가 약간 핫플레이스예요. 홍대 같은, 진짜? 이태원 같은. 좀 카페가 많고 좀 바가 많고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길에서 뭐 이렇게 헌팅도 하고 막 그래요. 그 헌팅도 하고 그랬겠죠. 핫플이구나, 핫플.